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북 앤 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류시환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입니다. 펴낸 곳은 더 숲입니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한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 명씩 차례대로 여행을 보냈다. 먼 곳에 있는 배나무 한 그루를 보고 오는 여행이었다. 그런 다음 각자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말하게 했다. 첫 번째 제자는 겨울에 가서 그 나무를 보았다. 나무는 차가운 바람 속에 잎사귀도 없이 헐벗음 자체였다. 껍질 속 중심부까지 메말라 있었다. 제자는 돌아와서 스승에게 나무가 못나고 굽었고 아무 쓸모없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암시하는 생명의 힘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봄에 가서 나무를 보고 온 두 번째 제자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본 나무는 가지마다 새 우뭅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올리고 마치 뭔가 사랑에 빠진 무언의 몸짓처럼 움마다 봄 기운을 단단히 오므려 쥐고 있었다. 제자는 앞날이 무척 기대되는 나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제자는 초여름에 나무를 보러 갔다. 그를 맞이한 나무는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뿌리는 단단히 땅을 움켜쥐고 있고 수술과 암수를 보듬어주는 꽃들에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났다. 그 만개한 세계에 이끌려 다른 존재들이 모여들었다. 제자는 여태껏 본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네 번째 제자는 어떤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가을에 가서 나무와 만난 그는 가지가 휘어질 만큼 매달린 황금빛 열매들을 목격했다. 그 열매들은 태양과 비바람에 자신을 내맡긴 믿음의 결과였다. 제자는 돌아와서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바꿔 풍요와 결실을 이뤄내는 나무의 연금술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스승은 4명의 제자를 불러 모두의 의견이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말했다. 각자가 본 것은 그 나무의 한 계절에만 해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스승은 말했다. 나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는 인생을 판단해선 안 된다. 한 계절의 고통으로 나머지 계절들이 가져다줄 기쁨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만 겪어보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다. 작자 미상의 이 이야기는 타인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도 해당된다. 모든 것을 잃고 서리와 얼음으로 덮인 나무일 때, 헐벗은 가지에 바람소리만 가득할 때 그것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판단해선 안 된다. 연약한 우물 틔운 시기에는 그 연약함이 오므려 진 기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삶에서 오는 기쁨, 깨달음의 결실은 모든 계절의 빛과 별자리들이 건네주는 선물인 것이다. 배나무를 보기 위해 떠난 제자들처럼 우리는 모든 계절을 품고 한 계절씩 여행하는 순례자들이다. 우리 자신이 한 그루의 나무이다. 나무는 계절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절들 밑에서 흐르는 생명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직 삶이라는 여행을 시작하지 않은 것과 같다. 어떤 계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나무는 잘 안다. 어떤 겨울도 견디고 남을 만하다는 것을. 유럽의 한 대학에서 인도 문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입학 면접 장소에서 처음 카밀라라는 학생을 만났는데 각각 다른 머리 길이에 파랗고 빨간 염색을 하고 눈썹은 2배나 진하게 그려져 있었다. 오른쪽 귀에 5개의 귀걸이를 하고 비대칭의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왼쪽 귀에는 또 얼마나 많은 귀걸이가 걸려 있을지 신만이 아는 일이었다. 손가락은 커다란 반지들로 뒤덮여 있고 긴 손톱들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팔찌, 까만색 립스틱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검정 부츠. 그리고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알아듣기조차 힘들었다. 단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닌 듯했다. 그런데 시험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카밀라는 합격을 하고 내 친구의 수업을 듣게 되었다. 다행히 많은 학생들 속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4년이 흘렀고
졸업을 앞둔 카밀라가 찾아와 문학 석사 과정에 등록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것은 지도 교수와 학생이 1대1로 자주 접촉해야 함을 의미했다. 내 친구는 그녀의 머릿속도 외모와 비슷하지 않을까 겁이 났다. 하지만 카밀라의 의지는 단호했고 결국 내 친구의 지도 아래 현대인도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가 하는 말에 집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하지만 석사 과정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매우 재능이 뛰어나고 지적인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석사 학위 논문은 다른 학생들의 박사 학위 논문보다 뛰어났다. 현재 카밀라는 힌디어와 우르두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인도문학 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내 친구의 훌륭한 동료 교수가 되었다. 머리는 본래의 갈색으로 돌아왔으며 액세서리와 화장도 차분해졌다.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라고 내 친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한 시기의 모습으로 타인의 존재 전체 혹은 삶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범하는 오류이다. 당시 카밀라는 고딕 록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녀는 어느 젊은 록 그룹 가수에게 흠뻑 반해 그와 어울리는 의상을 걸치고 얼굴에도 가능한 한 많은 피어싱을 했다. 그 가수의 공연은 장소를 불문하고 따라다녔다. 공연 후의 파티에도 어떻게든 참석하며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와는 진실한 접촉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상처를 안고 마음을 접었다. 어느 겨울 카밀라는 방학을 맞이해 아버지의 차를 타고 고향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날씨가 엉망이었다. 강풍이 불고 잿빛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날려 도로가 미끄러웠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던 아버지가 문득 차를 얻어 타려고 손을 흔드는 젊은이를 발견했다. 카밀라는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험악한 날씨의 길에서 히치하이크를 해야 하는 젊은이에게 동정심을 느껴 차를 멈췄다. 그 히치하이커가 차에 올라탔을 때 카밀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몇 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록 가수였다. 두 사람은 결혼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 힌디어의 킬레가 또 데켄게라는 격언이 있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다. 지금은 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도 언젠가 내가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자신이 통과하는 계절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흘러 결실을 맺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될 것이므로 독일 시인 라이너 쿤체는 썼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내는 앞을 내다볼 줄 알고 살아가는 일이다. 가시를 보고 피어날 장미를 아는 것이고 어둠을 보고 떠오르는 보름달을 아는 것이다. 왜 이것밖에? 한 여행자가 북아프리카 알제리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다. 그는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물과 음식을 찾아다녔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며칠 동안 헤맨 끝에 멀리서 천막 하나를 발견했다. 지친 다리를 이끌고 간신히 천막 앞에 도착한 그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물과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천막 안에서 전통적인 복장과 두건을 한 베두인족 양치기가 나타났다. 양치기는 동정심을 나타내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물과 음식을 줄 수가 없소. 다만 선물로 넥타이 하나를 주겠소. 여행자는 숨을 헐떡이며 실망에 차서 중얼거렸다. 난 지금 물 한 모금과 먹을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당신은 이 사막에서 내게 넥타이를 주겠다고요? 양치기는 공손하게 말했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나는 물과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km만 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구하려면 이 넥타이가 필요합니다. 여행자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나를 놀리는 거요? 갈증과 허기로 죽기 직전인 사람한테 넥타이를 주다니 말이 되는 일이요? 여행자는 넥타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2km 떨어진 다른 천막을 향해 기어갔다. 그리고 천막 문을 흔들며 간절히 말했다. 마실 물과 음식 좀 부탁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베두인족 양치기가 천막 안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뜻밖에도 토착민답지 않게 서양식 정장 차림이었다. 검은색 양복에 빳빳한 흰색 셔츠, 그리고 검은색 나비 넥타이를 맨 그가 말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행자가 애원했다. 난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금방이라도 죽을 지경입니다. 천막 주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내가 정한 이곳의 규칙입니다. 실제로 나는 2km 사방에 있는 양치기들에게 물과 음식이 필요한 길 잃은 사람이 나타나면 넥타이를 주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넥타이를 받았다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내 천막 안으로 초대되어 물과 음식을 제공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길 끝의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모든 작가들이 진정한 작가가 되기 전에 미완의 작품을 수없이 완성해야 하고 모든 새가 우아하게 활공할 수 있기 전에 어설픈 날개를 파닥여야 하듯이 페르시아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는 썼다.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인내심을 가지고 걸어라. 중요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리니 그대의 집이 작아도 그 안을 들여다보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들을 찾게 되리니 나는 물었다.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는 거죠? 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것만이 너를 저것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에게 삶에게 묻곤 한다.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는 거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답한다. 이것만이 너를 네가 원하는 것에게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과의 내적인 논쟁의 시간을 허비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여행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여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자신이 결코 팔을 갖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의 몸에서 날개가 돋아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느 비 오는 날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 청년이 히치하이크를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가기를 원했다. 비를 맞으며 몇 시간을 기다려도 다른 도시로 가는 차들만 지나갈 뿐이었다. 마침내 청년은 신에게 기도했다. 하느님, 제발 샌프란시스코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들은 신은 근처를 지나는 차 한 대를 서둘러 청년 쪽으로 보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몬터레이시까지 가는 차였다.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 간다는 말을 들은 운전자가 마침 잘 되었다면서 몬터레이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자 청년은 거절했다. 자신의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이지 도중에 몬터레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몬터레이에서 샌프란시스코가 멀지 않으니 그곳에서 다른 차를 얻어 타면 된다고 설명해도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운전자는 하는 수 없이 그를 빗속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3. 어서와 감정. 인도와 스리랑카를 여행하다 보면 게스트하우스의 방마다 어김없이 기다리는 손님이 있다. 다름 아닌 도마뱀들이다. 현지에서는 칩칼리라 부르는 이 불청객들은 낮에는 밖에서 일광욕을 즐기다 저녁이면 벽의 구멍으로 들어와 천장이나 벽에 달라붙어 있다. 날벌레를 잡아먹기 때문에 전구 옆에서 시끄럽게 싸우기까지 한다. 누워있는 내 얼굴 위로 추락한 적도 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고 노란색 파충류가 뺨에 닿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다. 물론 도마뱀이 더 많이 놀랐다. 그 후 잠들면서도 녀석은 나는 녀석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게스트하우스 주인들은 투숙객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에게 너그럽거나 무관심해서 도마뱀을 쫓아내지 않는다. 한 번은 배낭 속에 웅크리고 있는 녀석을 발견한 적도 있다. 하마터면 무비자로 한국까지 데려올 뻔했다. 이 침입자들과 친해지기 위해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다. 도깨비, 도토리, 도망자 등이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안녕, 류시와 어딜 부질없이 다니시나? 하고 묻는 도마뱀들에게 나도 인사를 한다. 깨비 안 싸우고 잘 지냈어? 토리와 망자도? 그럼 알아듣기라도 하듯 똑딱 단추처럼 생긴 눈을 연신 굴린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우호적이 되고 사이좋은 거리가 생겨났다. 사실 이름 불러주기는 명상법 중 하나이다. 마음은 게스트하우스와 같아서 여러 감정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온다. 반가운 투숙객도 있지만 어떤 감정들은 불청객이다. 마음의 방을 어지럽히고 소란을 피우고 불평하고 문을 발로 차서 일과를 망친다. 잠들 때까지 영혼을 괴롭히는 감정들도 있다. 무의식에 난 틈새로 등장하기 때문에 쫓아내기도 어렵고 잠금 장치를 해둘 수도 없다. 마음 챙김 명상에서는 이 감정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라고 권한다. 슬픈 감정이 오면 슬픔 너구나. 어서와.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에게도 안녕 불안, 안녕 두려움 하고 고통스러운 기억과 함께 분노가 일어나면 얼른 이름을 불러준다. 안녕 기억, 안녕 분노, 어서와 또 왔네
하고 인사를 나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손님들에게 자신의 집을 영원히 내줄 필요까지는 없다. 신체적인 감각 역시 마음속으로 가려움, 두통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습관과 거리를 두게 된다. 산만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다. 고대 샤먼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이름을 알면 그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피부 가려움증으로 밤마다 고생하던 여성은 나한테서 이름 불러주기를 배운 후 가려운 부위를 긁는 대신 가려움하고 이름을 부름으로써 증상이 훨씬 완화되었다고 했다. 가르쳐준 나에 대한 예의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녀는 누차 강조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나도 답례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최고의 인간으로 묘사한 붓다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명상 중에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라가 대결을 시도하며 나타나자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이름을 부르며 맞이했다. 그리고 마라에게 차를 권했다. 어서 와 마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마라는 욕망, 분노, 의심 등 마음을 고통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리키는 말로 산스크리트어로 망상을 의미한다. 이름을 불러주고 다르질링 차까지 우려주는 환대의 마라는 어리둥절해져서 대결 의지를 상실하고 소멸되었다. 붓다는 죽기 직전까지 전 생에 걸쳐 수시로 마라와 마주쳤는데 한 번도 마라를 무시하거나 때려눕힌 적이 없다. 붓다의 충실한 제자 아난다는 사악한 마라가 계속 돌아오자 실망했지만 경전에는 붓다와 마라의 만남이 언제나 평화롭게 묘사되어 있다. 붓다가 깨달음을 방해하러 온 마라에게 방석을 내주고 진흙으로 구운 찻잔에 차를 대접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사실적이다. 복잡한 감정과 사념이 밀려올 때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것은 평화로운 해결 방법이다. 이름 불러주기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에게 어서와 하고 환영하고 차를 권하는 일이다. 그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깨어 있을 수 있다. 그것들과 나의 자각 사이에 여유 공간이 생겨난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는 내가 화가 나 있음을 자각한다. 나는 내 왼쪽 발바닥이 가렵다는 것을 자각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된다. 힌두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웅신 중 하나인 크리슈나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크리슈나는 이복형 발라라마와 함께 숲을 걷고 있었다. 날이 저물고 여행에 지친 그들은 도중에서 하룻밤 묵기로 결정했다. 숲이 밤에는 위험했기에 둘은 교대로 불침번을 서기로 했다. 크리슈나가 먼저 잠들고 발라라마가 자정까지 경계 임무를 맡았다.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크리슈나가 지키기로 했다. 발라라마가 경계를 서고 있는데 멀리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 괴물이 나타났고 발라라마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발라라마가 더 두려워할수록 괴물은 점점 더 커졌으며 더욱 크게 으르렁거렸다. 결국 두려움이 너무 커서 발라라마는 기절하고 말았다. 잠에서 깬 크리슈나는 바닥에 누워있는 발라라마를 보고는 잠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거대한 괴물이 크리슈나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크리슈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 괴물에게 물었다. 안녕 친구 어서와. 원하는 것이 뭐야? 괴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크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크리슈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질문을 되풀이했다. 크리슈나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괴물은 크기가 작아졌으며 마침내는 정말로 작아졌다. 심지어 귀엽게 보이기까지 했다. 크리슈나는 그 작은 괴물을 집어 자신의 호주머니 안에 넣었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 명상의 기술이다. 마음을 관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협력자로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나는 잠시 화가 났을 뿐이지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잠시 두려울 뿐이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며 잠시 슬플 뿐이지 슬픈 사람이 아니다. 본래 나는 맑고 고요한 존재이다. 우리는 어떤 감정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이다. 새가 날개의 크기에 상관없이 멀리 창공을 나는 것처럼 다정하게 맞이하지 않으면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은 어둠 속에 갇혀 괴물이 된다. 여인숙의 깨비와 망자와 토리가 불을 끄면 공포의 괴물로 변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지금까지 류시환님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였습니다. 한 번만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으시면서 음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좋으시다면 직접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더 좋고요. 계속되는 장맛비로 나가서 활동하시기가 불편하시니만큼 이럴 때 좋은 책 많이 읽어보시고
나 자신과의 많은 대화하시며 자기 자신이랑 더 많이 친해지시고 더 많이 사랑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는 나는 나를 수용하고 용서하며 나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나에게 감사하며 나를 신뢰하고 믿는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자주 외우며 다짐합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애만이 목적지와 결승점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할 수 있으니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북 앤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